테슬라나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싱글월 CNT라는 물질인데요. 네. CNT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카본 나노튜브. 아, 카본 나노 네. 튜브. 그래서 그런 싱글월 CNT를 네. 양극재 겉표면에 코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저희가 인절미에 콩가루를 코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인절미 됩니다. 콩가루. 오늘은 이제 인절미 네. 콩가루입니다. 네. 백년화 편이죠. 그거. 지금 대략적으로 업체들의 그 테슬라의 로드맵이라든지 업체의 지금 기술 개발 그 현황을 봤을 때 네. 2025년 정도에 건식 전극기 양산 적용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실 제가 뭐 자, 내가 볼 때 올해 상반기 애널리스트 다 순환 시기거든. 네. 전략하는 사람 다 틀려, 반도체 다 틀려, 뭐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분만 내가 보니까 정말 몇 얼굴이 분 안 남아 쌩쌩해. 있는데. 어? 야, 진짜 하이트- 거의 유일한 것 같아.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묵직해졌잖아. 네, 힘이 들어가 힘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 네. 아침에 말을 안 해가지고요. 네. 내 섹터만 올랐잖아. 버텼잖아. 이 박살나는 장에서. 네, 우리 정원석 위원님. 확실히 그 섹터가 그래도 힘이 있으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힘이 좀 생깁니까? 네, 저희가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만나면서 세미나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 그래도 힘이 나는 편이죠. 기운이 좀 덜 그렇군요. 빠집니다. 확실히. 자, 우리 정원석 위원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도 결국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네.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어저께 이제 급하게 섭외 받았을 때 뭐 주제를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주제는 뭐 네. 아니 우리 연구원님이 주제입니다. 연구원님이 오시는데 다른 거 뭐 우리가 반도체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근데 정프로 네? 박 차장이 텐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았겠나. 네, 아침 시간 조금 그래. 활기차게 한번 해보자. 네, 자 그래서 우리 정원석 위원님과 함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실 지금 소재. 네, 잘 버텨주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중한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금처럼 힘을 내줄지 아니면 이제 순환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만큼 이 친구 버텨줬으면 이제는 이 친구들도 이제 힘이 다 됐을지 혹은 뭐 또 다른 뭐 시장의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좀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만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힘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혹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섹터 순환매 이후에는 결국은 또 다시 2차 전지 쪽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 셀업체들보다는 소재업체들이 훨씬 더 좋죠. 유리한 맞아요. 상황이라서 소재업체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 대표적인 대장주인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7월 이제 한 달 뒤죠. 네. 6개월 낙원 물량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장 IPO 이후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재가 계속 좀 더 네. 힘을 낼 거라고 보고 조금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때를 오히려 이제 조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리포트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혹시 몰라서 자료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한 3주 전에 이제 인덱스 자료가 따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인덱스 자료를 다 가져오진 않았고 네. 핵심 내용들만. 네, 몇 가지만 좀 네.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마법의 가루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때 2년 전이에요? 네, 2년 됐습니다. 벌써? 그때 나노신 소재 거기서 나왔나? 그 징징쇼 잘 봤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거기서 나왔고 네. 천보, 선보, 네. 거기다가 LNF. 대주전자재료, 네,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LNF, 네, 뭐 이런 것들, 에코프로. 네.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장 주인공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샀어야 돼.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2, 3년 후에 소재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최근에 한 3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건 네. 과연 이 업체들이 캐파를 얼마나 증설을 할 거냐라는 네.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재 쪽에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에 포커싱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인덱스 자료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처럼 2, 3년 후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좀 작성을 네.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이제 공정상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상의 변화.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식 공정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맞습니다. 아, 그래서 9페이지 제가 앞에 거는 스킵을 하고 네네네. 9페이지부터 바로 이제 띄워진 좋아요. 자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14번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제 장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보통 배터리 가격을 달러 퍼 킬로와트아워 용량당 판가로 이제 단위를 쓰는데요. 그림을 좀 저희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분자를 낮춰도 되고 분모를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낮추는 방법은 원재료 가격을 이제 낮추면 되는데 사실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 메탈 가격을 저희가 마음대로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생산 제조 비용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여 년간 거의 모든 업체들이 표준화시켜 놓은 지금의 습식 공정 이거를 지금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했던 건 분모를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써서 분모를 키워서 용량당 판가를 떨어뜨리자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계속 지금까지 보고서에 많이 실었지만 분모를 키우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니켈 비중 96%가 거의 기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모든 배터리 대부분의 업체들이 분자를 낮추기 위한 기술 경쟁으로 이제 다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공정상의 변화, 공정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분모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오른쪽에 있는 15번의 표에서처럼 최근에 이제 메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변수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지금 분모를 아무리 키워도 기술적인 96% 니켈 비중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LFP보다 절대적으로 싸게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분자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일단 다음 페이지에 보기 앞서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이 지금 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모든 배터리 셀 업체들, 특히 삼원기 업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첨보 같은 업체들이 하는 신규 전해질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성능을 개선시키자라는 네네네네네. 부분인데요. 사실은 LNF,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포스코 케미컬 이런 국내 5개의 양극재 업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이즈는 제각각일 수는 있지만 저는 성능 측면에서는 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커머디티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머디티화가 된다라는 건 일반적인 IT 업계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는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수도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거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미리미리 고민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앞으로의 이제 2, 3년 뒤에는 저는 이제 테슬라가 2년 전 배터리 데이에서 저희에게 힌트를 줬던 공정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6번 그림을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테슬라가 2년 전 배터리 데이에서 이야기했던 건 향후 배터리 가격을 배터리 팩 기준으로 56% 절반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 업체들
주가 다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가격을 낮춘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낮출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그림 17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가운데의 코스트 리덕션 쪽을 보시면은 네.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셀 디자인이었고요. 셀 디자인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의 2170 배터리를 4680으로 사이즈를 대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제 모듈을 만드는 공정도 이제 간소화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템리스라는 구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뭘 있어요? 템리스요. 탭? 네, 오늘 여기에는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탭 공정이라는 게 보통 양극과 음극에 각각 전극을 하나씩 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연속 공정을 하다가 멈추고 이제 그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탭을 다는데요. 네. 이 용접하는 공정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전지 같으면 위에 이렇게 맞습니다. 동그랗게 그거 네. 밑에 음극 위에 양극 이렇게 돼 네, 있는 네, 거 네. 그걸 이제 용접을 하는 거라는 네. 거죠. 그 공정 자체가 없어진다는 네, 거예요. 네. 용접 공정을 없애고 훨씬 효율성을 높여서 제조 비용을 추가적으로 좀 더 낮추겠다라는 그게 이제 거고요. 템리스군요. 네, 템 리스 공정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셀 팩토리입니다. 이 셀 팩토리가 이제 습식 공정을 건식 공정으로 가겠다라는 거였고요. 셀 팩토리. 네. 네. 이 건식 공정을 도입하면 습식 대비 이제 솔벤트 용매를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건조 공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18%뭐 이론적으로는 20% 정도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노드가 실리콘 음극재를 의미를 하고요. 캐소드가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와 하이니켈 양극재는 사실 모든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 비어클 인티그레이션이 보통 저희가 자동차에 배터리 셀을 실을 때 셀 모듈 팩 해서 이제 자동차에 실는데 네. 모듈과 팩 공정을 아예 스킵하겠다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차체 플랫폼에 그냥 바로 탑재시켜서 훨씬 더 간소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습식을 건식으로 바꾸는 그게 그렇죠. 이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 네, 가격 네. 인하 요인에서. 네. 이 5가지 중에서 사실 그때 당시부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시장에서는 5가지 중에 4가지는 가능하다. 그게 건식 공정을 제외한 4680이라든지 템리스라든지 혹은 실리콘 음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셀2카 개념의 이제 탑재하는 네네네네. 이런 기술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 셀 팩토리 쪽 건식 공정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테슬라도 어려울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최근에 기술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적인 허들을 좀 뛰어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건식으로 가면 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느냐? 이 그림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때 직접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그냥 이 18번 그림을 보셔도 건식으로 가면 엄청나게 투자비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건 한눈에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에가 습식입니까? 왼쪽에 있는 게 습식 공정이고요. 아. 오른쪽에 있는 게 건식 공정인데 훨씬 더 장비가 없어지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습식 공정은 솔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양극에는 NMP라는 유해 물질을 솔벤트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음극에는 물을 쓰고 있고요. 이 솔벤트에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를 섞어서 이제 잘 잼처럼 만듭니다. 네. 슬러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각각 알루미늄 극박과 구리 전극박에 잘 코팅을 시켜주죠. 그냥 빵에 잼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대신 이렇게 잘 코팅 시켜놓은 그 전극을 솔벤트를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벤트를 이제 가열해서 말려주게 되는데 그 가열하는 과정이 이제 NMP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끓는 점이 2배 높은 202도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날아가는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십 미터 라인을 걸쳐서 굉장히 고온으로 구워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제조 비용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회수된 유해 물질, 독성 물질들은 솔벤트 회수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운데 코팅 앤 드라이 공정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이나 이제 그 케이스에 넣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식 공정으로 가서 보시면 솔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도전제와 활물질과 바인더 이 파우더 상태를 잘 믹스를 해서 그냥 코팅을 하면 바로 공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20% 정도 제조 비용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캐펙스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허들이 있었던 게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에너지 밀도나 출력이 안 나온다라는 게 가장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반대로 이제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림 19번처럼 네. 일단 기본적으로 롤프레스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롤프레스 장비의 왼쪽 그림처럼 활물질 바인더, 도전제 이 세 가지의 파우더를 그냥 가루 상태로 넣으면 바로 오른쪽 그림처럼 반죽이 돼서 나옵니다. 저희가 이걸 밀가루 반죽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밀가루 반죽할 때는 물을 좀 집어넣잖아요. 반죽 만들 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바로 반죽이 돼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진짜 그러네. 네. 우리 저 칼국수 할 때 저렇게 그쵸. 펴가지고 비슷하게 그래서 나오네. 아 옛날 진짜 시장 가면 칼국수가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쭉 나와.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용매가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 전극을 그냥 바로 극판에 넣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바로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에너지 밀도나 출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보기에 앞서서 왜 그러면 그런 에너지 밀도나 출력에 문제가 있었을까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할 거니까요. 2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거 한계를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거를 그냥 그래도 어렵다라고 누나노라도 하나 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약간 외면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사실은 해서 그래도 이거 좀 먹은 건데 오늘은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본인은 네. 안 어렵지 지금. 이거 어려워요. 아니야, 내가 따라갈 정도면 따라올 수 괜찮아요. 있습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어. 네. 내가 아까 반죽 얘기 탁탁 해설해 주잖아.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안 나오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추측을 보면 이 오른쪽 상단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식 공정에 대한 양극재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양극 활물질 NCM, NC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걸 지금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이 바인더입니다. 바인더는 저희가 이제 활물질들을 결합시켜주고 묶어준다는 얘기죠. 네, 네. 이 결합된 이 활물질들을 알루미늄 전극박에 붙여야 되니까 본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인더고요.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의 물질들이 섞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바인더가 일부만 둘러싸고 있고 일부는 벗겨져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바인더가 본드기 때문에 이걸 녹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녹이기 위해서 양극재의 NMP라는 유기용매를 쓰는 거예요. 이 유기용매를 통해서 바인더를 녹여주면 이제 본드가 되겠죠. 네. 이 본드가 이런 것들을 다 부착을 결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팅막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인더가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일부는 벗겨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인더가 절연체입니다. 전자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벗겨져 있어야 벗겨져 전기 있는 흐르는구나. 부분들을 통해서 활물질들이 서로 만나고 도전제가 만나서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정상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식 공정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드 역할을 하는 바인더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습식은 용매를 쓰기 때문에 용매만 녹으면 됐지만 건식은 용매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로 녹일 수 있는 새로운 바인더가 필요합니다. 그게 PTFE라는 바인더가 도입이 되는 건데요. 네. 이 바인더의 종류는 모르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따로 건조 공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인더가 양극재를 다 둘러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차이점입니다. 네. 어떻게 극복했죠?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면 전자의 이동을 다시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 4680 테슬라형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싱글월 CNT라는 물질인데요. 네. CNT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카본 나노 튜브.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로 이제 CNT가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CNT의 종류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싱글월 CNT, 더블월 CNT, 멀티월 CNT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김프림 따라오고 계시죠? 당연하죠. 지금. 네. 그런데 돈인데. 그 중에서 싱글월 CNT가 가장 특성이 우수합니다. 전자가 가장 잘 흐르는 종류의 CNT예요. 그렇죠. 싱글 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싱글월 CNT를 네. 양극재 겉 표면에 코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코팅을.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절미에 콩가루를 코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인절미 됩니다. 콩가루. 오늘은 이제 인절미 네. 콩가루입니다. 네. 백년화 편이죠, 그건. 인절미에 콩가루를 묻히듯이 NCM, NCA 양극재 파티클에 이 싱글월 CNT를 코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양극활 물질의 저항도 감소하고 이 계면 파티클마다 만나는 계면의 저항도 감소하는 겁니다. 아 해결했어. 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원래는 양극재가 이 정도 뭐 책 테이블에서 요 정도까지의 전자 이동의 그 능력치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식을 적용하게 되면 바인더의 그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자 이동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양극재의 전자 이동 능력치를 이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여놓고 바인더가 방해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저항이 높아져서 조금 바인더에 방해를 받더라도 기존의 습식만큼 네. 전자 이동 속도를 보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건식은 기술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올해 내년에 적용될 기술은 아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업체들의 그 테슬라의 로드맵이라든지 업체의 지금 기술 개발 그 현황을 봤을 때 네. 2025년 정도에 건식 전극기 양산 적용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콩가루를 네. 인절미에 잘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잘 붙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인절미를 콩가루 묻히는 거 그냥 이렇게 섞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털면 되지, 비슷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요. 코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 콩가루를 만드는 걸 저희가 빻거나 아니면 방앗간 가서 분쇄해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콩가루 마찬가지로. 만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코팅을 하기 위한 이 CNT를 분산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코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은 코팅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이 양극재를 만든 이후에 네네네. 그냥 코팅하는 공정 설비 하나 정도만 더 추가를 해주면 코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방앗간이 어디입니까? 콩가루 네, 방앗간. 뭐 예측하시는 그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 못해 어딘 줄 알았는데. 나노? 제가 보고서에 다 쓴 거니까요. 네, 이걸 지금 나노신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내버렸어. 여기 보내버렸어. 네. 보내버렸어. 지금 너 이 CNT라는 게 워낙 이제 분산이 어렵다 보니까 네. 내가 보냈는데. 근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아 그래? 네, 얼마야 지금? 아니 방송하자 방송. 네. 아니, 아니, 아니 좀 방송 말씀을 더 드려야 중요한 돼서. 야, 거 지금 5만 5천 분이 듣고 있어. 아 방송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마법의 가루 때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네. 사실 제가 마법의 가루 썼을 때 나노신소재 처음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 회사였거든요. 어디가요? 나노신소재가.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1조를 한번 네.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지만 2, 3년 뒤에는 또 다른 회사로 또 탈바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아니 가지시면 그때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마법의 가루 그거 하자마자 좀 조정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 네. 올라갔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정원석 어디 갔어? 아 맞아. 기억 안 나냐? 기억난다. 그때 여름에 했잖아. 아, 맞아. 2020년 네, 여름에 7월 나왔거든. 이었어요. 네. 7월에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맞아. 좋은 거야 리포트가. 그래가지고 내가 속시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야 이거는 좀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네. 근데 가격은 바빠서 안 떨어져. 했어. 바빠서 안 했는데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리포트하고 주가는 다른 건가 봐. 그러고 안 샀지. 아 맞네. 그래서 뭐 그게 절대 여러분 지금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CNT가 뭐 도전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멀티월보다 싱글월이 분산이 더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그렇군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사실은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에서 분모의 경쟁은 대부분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분자에 대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진영이 또 앞서가 버리면 사실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실제로 25년 정도 이런 건식 전극을 적용을 해서 가격을 20%를 실제로 다운시킨다. 그럼 사실 기존의 습식 업체들이 되게 머리 아픈 그렇죠. 상황이 펼쳐지는 네.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중요한 이 전기차 배터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완성차 업체의 경영진이면 차는 어떻게든 테슬라를 열심히 따라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자율주행도 했고 그리고 OTA 기반의 뭐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하고 하는데 테슬라는 갑자기 가격을 낮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가격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금 습식을 주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존 국내 업체들 중심의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인을 전환을 하면 괜찮아요. 라인을 전환해서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습식으로 너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건식으로 어떻게 잘 시프트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혹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더 갖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다 같이 그냥 습식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한 놈이 건식으로 치고 나가 버리면 다른 업체들도 고민을 좀 해야 네네. 된다. 그러면 건식을 지금 뭐 결국 플레이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네. 예를 들면 CATL은 건식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게 뭐 나온 게 있나요? 뭐 연구 개발은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양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이 건식 공정을 가장 먼저 적용할 업체는 현재 봤을 때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에 먼저 자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자체 배터리 공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 같은 협력 업체들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일단은 25년경에 자체 배터리 공장이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진영인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병렬 전개가 돼서 같이 도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했을 때 뭐 25년 이후겠죠. 그 이후에는 지금 기존의 습식 업체들이 건식에 대한 그런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건식의 제일 큰 단점은 뭐예요? 혹시 뭐 없어요, 별로? 지금으로서는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수율 안 나오는 그래서 거. 수율 안정화와 그러니까 양산 기술 기술을 기술 개발이네요. 네네. 결국. 네, 그죠? 그래서 당장은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적 허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시간이 더 근데 걸릴 수 있는 테슬라가 거죠. 자체적으로 그거 개발해가지고 네. 건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제 가격 다운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회사들 그 늦으면 네.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한테 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습식에 대해서 네. 지금 회사들과 이제 실무진들과 계속 챌린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애널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열심히 습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건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습식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은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셀 업체들하고 네네 셀 업체들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뭐 충분히 준비를 잘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앞으로 그런 준비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CATL이나 그 패나소닉 같은 경쟁사들은 어떻습니까? 파나소닉은 지금 철저하게 테슬라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식 도입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이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가루를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코팅하는 공정에 대해서 지금 그 나노신소재라는 업체가 특허를 지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원이라는 거는 신청이 됐다는 거지 등록이 됐다는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만약 최근에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기다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등록까지 되면 굉장히 이제 좀 힘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국내 정부에서 뭐 핵심 기술로 해서 중국 수출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속도가 좀 늦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앞서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건식이 이제 되면 네. 다른 소재들은 그냥 똑같이 가고 이것만 건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소재들도 많은 변화가 좀 생깁니까? 네,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크게 기존의 소재들이 대부분 적용이 되는데
약간씩의 기술 개발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사실은 바인더입니다. 바인더. 바인더가 본드. 네, 본드 역할을 네. 하는 바인더가 기존에는 용매로 녹여서 사용을 했지만 그렇지. 용매가 없기 때문에 건식으로 가게 되면 열로 녹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열에 녹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PTFE라는 새로운 바인더가 필요한데 양극재용 바인더를 국내에서 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고요. 음극재용 바인더를 하는 국내 업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25년에 테슬라가 이걸 한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 갑자기 25년에 짠 하고 건식으로 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업체들이 이제 PTF의 새로운 바인더를 좀 개발을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가장 크게 바뀌고 용매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용매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NMP를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많고요. 많아요? 중국도 있고 국내도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장비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비. 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그 밀가루 이렇게 네, 해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업계에서도 그냥 이제 3프로에서도 건식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건식 전극 공정이 지금까지는 그냥 테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그냥 바라봐 왔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허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해결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네, 충분합니다. 네, 5분 제가 미리 정도 빼놨어요. 네, 좀 더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네, 정부가 다 빼놨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22번 그림 오른쪽 하단입니다. 최근에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중국 락다운 영향이 4월 달에 뭐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시적인 락다운 효과라고 영향이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전기차 업체별 점유율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파랑색이 보이실 텐데요. 파랑색은 중국의 BYD입니다. 와. 점유율이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 엄청났죠 최근에. 사실 근데 BYD는 굉장히 중저가 차량으로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반대로 폭스바겐을 노란색을 보시면 네. 폭스바겐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테슬라와 맞먹을 정도의 점유율을 한번 보여줬다가 오른쪽 아래 그림이죠. 네, 네. 지금 이제 노란색의 점유율은 6%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전기차는 사실 굉장히 지금 인기가 사실 없어요, 별로. 근데 왜 저렇게 확 올랐다가 갑자기 줄었어요? 일단은 그 디자인도 사실은 아주 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저 많이 폭스바겐은 줄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브랜드 그렇죠. 네, 폭스바겐 전체 아우디를 포함해서 네, 네. 전체 그래서 이트론 이런 거 다. 네, 아우디 뭐 이트론 같은 경우는 워낙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MEB 플랫폼의 ID3, ID4 이런 네. 전기차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네. 이런 그런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국내 셀 업체들의 영향에 약간의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업체들은 사실 옆으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 현기차가 이렇게 옆으로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BYD를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업체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건식 전극 공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간다라고 본다면 소재업체들, 셀 소재업체들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테슬라양 벤더들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을 수 테슬라 저 있겠다. 막판에 쭉 꺾인 건 뭐죠? 중국 락다운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4월 달은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락다운인데도 BYD는 계속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모델들 지금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서 바로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장 자체가 셧다운인 상황이고 네.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고가 있었다면 영향이 좀 덜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업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테슬라 벤더들, 뭐 대표적으로 LNF 같은 업체들이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던 편입니다. 그리고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 7월 달에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셀에서는 삼성 SDI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재업체들은 이제 테슬라 벤더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소재 아웃퍼폼할 업체들 수 테슬라 있겠다라고 벤더 쪽 한번 나열해 주시면. 네, 그냥 쭉 말씀드리면 양극재는 LNF가 지금 4680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양극재를 공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직납 쪽으로 전지박을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물량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4680 배터리 지난주에 에너지 솔루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죠. 4680 네. 이 배터리 증설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는데요. 네. 여기 배터리에 실리콘 응극재를 아마 대주전자재료와 도전재로 나노신 소재가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발표된 에너지 솔루션의 4680은 습식입니다. 아직은 건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습식으로 먼저 갔다가 건식으로 이제 나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습식이었고 이제 실리콘 응극재가 적용이 처음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와 나노신 소재가 그쪽 실리콘 응극재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4680의 소재 공급 벤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셀 업체보다는 여전히 소재가 좋아 보이신다는 거죠? 네, 저는 소재가 더 주가로서도 그렇고 실적 안정성도 훨씬 더 높다. ROIC가 높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하여튼 그 삼원계보다는 LFP가 이 글로벌하게 보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거죠? LFP가 더 높아질 겁니다. 당분간은. 네. 그리고 특허도 이제 글로벌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중국의 주도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CATL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작년에 유럽에서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LFP의 핵심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미국에서 만료될 예정인데 네. LFP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특허료를 내버리면 사실은 그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아하. 이제는 특허가 만료되는 지역부터 수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도 글로벌 지역으로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3나 모델 Y를 판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국내 업체들에게는 위협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업체들이 잘 준비를 해서 네. NCM 90% 니켈 비중, 96% 하이니켈 양극재와 건식을 적용하게 되면 LFP 배터리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식 공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준비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어떤 그런데 수혜를 볼 업체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유효한데 네. 아까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시장이 워낙 이제 아까 BYD도 보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CATL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는 네. 예를 들면 ETF 중국 전기차 ETF라든지 네. 이런 것들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도 지금 강건한데다 네. 물론 시장이 강건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강건한 거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이거 ETF라든지 이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전기차 ETF 같은 것들 꽤 유동성이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개별 종목을 피킹하기 어려우시다면 국내에도 이제 ETF가 배터리 ETF가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올해까지 만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연장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런 중국 그 배터리 관련 ETF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요 자료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 그럼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뭐죠? 그때 나온 그 긴 리포트 그것도 좀 주시면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요약본도 저희가 같이 알겠습니다. 신혜자료 주출해 좀 소개를. 대략 그 배터리는 저 시장이 예상대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뭐 예를 들면 2, 3년 전 예상보다 더 빨리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속도가 좀 늦어졌습니까? 결코 느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원래 작년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요.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서 올해 사실 연초에는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락다운이라든지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로 지금은 다시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는 조금 올해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2, 3년 전에 바라봤던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은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편이라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전기차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주시면 아까 네. 뭐 일부 이제 뭐 BYD나 뭐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기차는 어떻습니까? 현기차가 뭐 잘한다는 얘기들 뭐저 일론 머스크도 프리티웰인지 뭐 프리티굿인지 뭐 네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기차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측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충전 시간이나 그런 뭐 디테일한 스펙에서도 가장 좋은 편이고요. 오히려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테슬라보다 충전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주행거리 감안했을 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배터리 관련돼서도 내부적으로 연구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기차가.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지금 성능뿐만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든지 OTA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테슬라 수준까지 따라잡느냐가 중요해서 지금 전기차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업체 현기차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도 자율주행 추가적으로 같은 잘 해야 될 것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애플처럼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하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랑 같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여러 반도체 업체들과 힘을 합쳐서 자율주행을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건 뭐 나름 잘 진행을 네. 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현기차가 시장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여기 점유율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업계들 사이에서 그 사이 그러니까 저번 출연하셨을 때랑 지금 사이에서 막 어디가 M&A를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M&A가 적극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자금 조달을 해서 증설에 증설이 굉장히 이슈죠, 힘을 지금. 쏟았고요. 앞으로도 추가 증설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유중이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증설하는 회사에 우리가 관심을 왜냐하면 이제 캐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쪽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통상 그렇지 않은 산업은 사실은 뭐 유증하고 그러면 좀 빠지는데 네. 이런 회사 유증해가지고 캐파 증설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일단 양극재와 전지박 시장에서는 캐파 증설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은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네. 더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증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증설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고 금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실적 안정성이 좀 높은 업체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전지박 업체들이나 아니면 아까 그런 건식 관련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추가적으로 네네.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은 칼국수 그리고 인절미 이 정도면 아마 다 이해하실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됩니다. 건식으로 갑니다 이제. 드라이에이징. 네. 습식산. 아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 산업이고 지금 제일 강한 테마를 이루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명되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상장할 거니까 성장한다며 그냥 저기 거명되는 거 다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예, 절대 여기 방송 여기 주의 나가죠 여러분. 예. 그래서 리포트를 저희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리포트가 꽤 깁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도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개별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그걸 잘 개별 실적이라든지 혹은 역사적인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시고 비교 주가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충분하더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정원석 의원은 인터벌이 필요한. 그 보고서 자료가 당장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게 뭐 아니라서 3년 뭐 이렇게 남은 네, 거니까. 2, 3년 정도를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냥 뭐 그냥 거명됐다고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